안녕하세요.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재물복이 없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리학에서 재성이 돈과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남자 사주에서는 아내복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성이 없으면 돈과 인연이 없다. 혹은 결혼도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에 재성이 없으니 재물복이 없다고 이렇게 단순히 본다고 해서 이게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일리가 없는 얘기인지는 한번 살펴보죠. 일단 재성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재성은 보통 정제, 현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제는 안정적인 돈. 그래서 보통 월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편제는 어떤 기회를 통해 얻은 돈. 그래서 사업이나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탕성 수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돈과 연관이 있는 것은 맞죠. 근데 이제 이걸 단순히 돈으로 보기보다는 돈을 관리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재성이 없는 것보다는 적절히 좀 있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재성이 적절히 있는 사주의 장점이 뭐가 좋냐 라고 하면, 일단 재성이 적절히 배치된 사주는 내 돈을 다루는 것에 관심이 좀 많다.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머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가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을 본인이 찾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셈이 좀 빠릅니다. 셈이라는 게 꼭 돈과 같은 숫자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답을 찾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을 헤쳐갈 방법을 좀 잘 찾습니다. 이게 재성이라는 게 어쨌든 뜻 중에 목표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이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유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면 뭐 좋지 않지만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계산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주는 만큼 내가 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내어주는 만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받기만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너무 주기만 하면 호구가 되죠. 이러한 적절한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 재성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성이 과한 사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 재성이 많으면 뭐 재물복이 많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없겠죠. 당연히 아니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성이 강한데 일간이 약한 것을 재다신약이라 합니다.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과함.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일간이라는 게 나를 의미하는데, 내 사주에 재성은 많고 일간이 약하면, 쉽게 표현하면 돈 들어올 구멍은 다 보여요. 근데 그것을 취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상만 높아진다. 결국 상대적인 건데, 이상이 높아지면
그걸 취할 수 없는 내가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뭐 그리고 죄다 신약뿐일까요? 뭐 그 외에 뭐 재성은 강한데 식상이 약하면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이나 뭐 보통 사업수완이라고 하죠. 그게 좀 약할 수 있고, 관성이 약하면 비겁으로부터 내 재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돈이 좀 줄줄 새겠죠. 인성이 약하면 뭐 물질만을 줬다가 인망을 잃거나, 뭐 돈은 벌지만 그것을 진짜 나의 자산으로 만들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적진 않을게요. 뭐 결국 다른 십성과의 조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재성이 없는 사주, 보통 무재사주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무재사주면 재물복이 없냐? 뭐 당연히 아니죠. 돈은 다른 십성인 비겁이나 식상, 관성, 인성으로 벌면 됩니다. 단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인간관계든 돈이든 어느 정도의 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적어도 지금 내가 내리는 판단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정도는 알아야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수월하죠. 근데 이제 무죄 사주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현실적인 계산이나 재정 관리가 서툴 수 있. 그래서 경제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무죄 사주들은 좀 경제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잘 안 모입니다. 본인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알죠. 이 사람이 돈을 왜 못 모으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좀 드러나는데 재성이 없는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재성이 없는데 뭐 식상만 많은 분들은 내 마음 다 주다가 상처 많이 받죠. 반대로 인성이 강한데 재성이 없는 분들은 자기 실속만 챙기다가 이기적이라고 욕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죄사주의 개운법, 혹은 보완 방법.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무죄사주들이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돈과 좀 친해져라.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가계부를 쓴다든지 아니면 재테크도 일부러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의도적으로 돈과 계속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죠. 뭐 내가 버는 돈들을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 혹은 아예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관리사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재성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십성으로 돈을 일단 벌어야겠죠. 다른 십성을 활용하라.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식상이 강하면 이건 적진 않을게요. 식상이 강하면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는 게 좋고요. 관성이 강하면 어떤 제도 안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인성이 강하면 좀 가방끈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석사, 박사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비겁이 강하면 어떤 인맥이나 그 뭐 네트워크, 인맥, 협업을 통한 방법도 협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죠. 뭐 이제 이거는 그냥 각 십성의 특징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제 상담할 때는 그분 사주 보고 좀 뜯어봐야죠.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재물복이 없다는 말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맞다 라는 거죠.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이야 다른 십성을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관리가 서툴 수 있다. 내가 하는 선택이 뭐 득이 되는 선택인지 실이 되는 선택인지 이런 판단이 좀 약해요. 좀 뭐 동업을 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재성이 있는 분들과 동업을 하는 게 나의 그런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뭐 일단 십성이라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있다고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성이 있어도 활용 못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재성이 없으면 재물복이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만 맞다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